올해도 돌아온 매치업이죠.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 카일 샤나한 감독과 또 맷 라플라 감독이 이끄는 이 맞대결은 굉장히 볼거리가 있는 경기예요. 항상 처음에 워싱턴 레드스킨스 시절에 이 코칭 커리어를 같이 했던 이 절친 감독이자, 그리고 한때 에런 로저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려고 했었던 이 카일 샤나한 감독의 움직임 때문에 원수가 됐다가, 또 에런 로저스가 뉴욕 제치로 결국 가게 되고, 현재로서는 이 행복한 맷 라플라 감독이 다시 한번 이 카일 샤나한 감독과 화해를 하고 절친이 된, 이 굉장히 닮은 커리어와 닮은 철학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만, 또 팀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오펜스를 현재 콜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이 두 감독 간의 대결, 이 경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닮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두 감독 모두 결국 같은 코칭 커리어를 한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 셰난 감독의 그런 철학들을 이어갔다는 점, 굉장히 비슷하죠. 플레이 액션, 언더센터 기반의 그런 오펜스를 이끌면서 쿼터백이 누가 되었든, 에런 로저스 같은 베테랑이 되었든, 지미 갈라폴로 같은 베테랑이 되었든, 또는 브록 퍼디, 조던 러브, 이러한 굉장히 젊은 루키 쿼터백이 되었든 쿼터백 친화적인 오펜스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러싱 게임에서도 와이드 존 러싱 기반으로 러싱을 펼치고 있고, 또 모션과 시프트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또 헤비 퍼스넬, 11 퍼스넬이 아닌 현재 카일 셰나한 감독은 이 카일 유스책이라는 풀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1 퍼스넬의 비중이 높다면, 맷 라플라 감독은 같은 헤비 퍼스넬이지만 타이트 엔드를 2명 사용하는 12 퍼스넬의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러한 부분에서 같지만 좀 다른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겠죠. 또 상황 속에서도 카일 샤나한, 브록 퍼디를 현재 쿼터백으로 기용하고 있고, 또 맷 라플라 감독 조던 러브를 쿼터백으로 기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팀 내 최고의 오펜스 플레이어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에런 존스, 현재 런닝백이라는 점, 그리고 두 감독 모두 천재적인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 유명하고, 하지만 경기의 매니지먼트 능력은 둘 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부족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닮았지만 좀 다른 이 두 감독 간의 대결 한번 중점적으로 엿보겠습니다. 일단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와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와의 대결, 사실 경기 전에 저는 이 나이너스 오펜스의 러싱 게임을 과연 패커스의 러싱 디펜스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조 베리의 런 디펜스는 리그 하위권이고, 샌프란시스코의 러싱 오펜스는 항상 리그 최고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있는 한 이것은 막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분바람을 보여주었고, 또 비가 오는 날씨에서 아마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조금은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해주었고, 정규 시즌 막바지에 MVP 후보라고 불렸던 이 쿼터백은 사실 라마 잭슨, CJ 스트라우드, 조시 알렌, 패트릭 마홈스, 또 혹은 제러드 고프라든지 이렇게 현재 플레이오프를 뛰고 있는 다른 쿼터백들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완전 엉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비 오는 날씨 브록 퍼디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단순히 비라는 요소 때문에 브록 퍼디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팀의 경기 포인트는 이 나이너스라는 팀의 오펜스의 구조 자체가 이 패스트, 스트롱, 배럴, 이러한 팀의 기반, 이러한 요소가 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이너스는 굉장한 오펜스 웨폰진들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에요. 디보 사뮤엘, 크리스찬 맥카프리,
뭐 조지 키를, 브랜든 아이육 등등 굉장히 빠르고 튼튼하고 상대보다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펜스의 시스템이에요. 쿼터백이 뭐 브록 퍼디, 뭐 7라운드 뭐 가장 마지막 드래프트 픽에 뽑힌 선수이든지 상관없이 이 뛰어난 오펜스 웨폰진들에게 이 가슴팍에 공을 안겨주고 그들로부터 야드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나이너스 오펜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오펜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디보 사뮤엘이라는 리시버가 부상으로 아웃됐다.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Faster, Stronger, Better 이러한 기반을 가진 팀의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장기를 자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비가 오는 날씨에서 브록 퍼디가 왜 이렇게 고전을 했냐. 사실 뭐 비라는 날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퍼디가 뭐 쿼터백으로서 평가받을 때 이 손이 작다라는 평가를 항상 받아왔어요. 이 비 오는 날 굉장히 그립이 타이트해지고 이 공 간수를 잘해야 하는 순간 속에서 분명 손이 작은 쿼터백에게는 비라는 날씨가 사실 핸디캡으로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카일 셔나한 감독은 샷건 포메이션을 고집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 카일 셔나한 감독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 비가 오는 날씨에서는 샷건 포메이션보다는 언더센터 포메이션을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풋볼에서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이 센터가 공을 스냅을 할 때 비 오는 날씨에는 스냅 실수가 잦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쿼터백도 그 스냅을 완벽하게, 그 먼 거리에서의 스냅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센터의 뒤에서 이 언더센터에서 스냅을 받고 뛰는 것이 더욱더 뭐 공 간수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이 평가를 받고, 또한 뭐 비가 오는 날씨이기에 패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에 러싱 기반으로, 특히 러싱도 러닝백이 뭐 퍼리미터 러싱을 하기에는 힘든 날씨이죠. 뭐 컷백을 하고 뭐 바운스를 하고 이러기에는 이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워백을 활용한 뭐 다운힐 러싱 게임을 비 오는 날에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센터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실 비 오는 날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날 카일 셔나한 감독은 샷건 포메이션을 고집을 했어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카일 셔나한 감독은 언더센터에서의 플레이 액션, 오히려 쿼터백이 등을 돌리고 이 러닝백에게 이 공을 건네주고 뻗고, 그리고 또 뭐 플레이 액션이라면 뭐 붓렉으로 플레이가 이어지다든지 아니면 하드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뭐 스로우백 패스라든지 그러한 상황 속을 오히려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브록 퍼디가 비 오는 날 이 쿼터백에 제대로 된 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 우리가 스냅만 잘한다면 오히려 샷건 포메이션이 좀 더 쿼터백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이 카일 셔나한 감독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 2쿼터 마지막 이 2미닛 드릴에서 카일 셔나한 감독의 형편없었던 타임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그린베이 패커스 디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일단 다시 한번 좀 보수적인 존 디펜스를 선보였어요. 존 디펜스를 선보이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존 디펜스를 뭐 선보인 것은, 일단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 자체가 뭐 존 커버리지 위주의 이 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더욱더 그랬던 것은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 오펜스의 실수를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나서서 할 필요 없다. 비가 오고 쿼터백의 패스가 뭐 좋지 않고 오펜스가 실수하는 걸 우리는 떠먹자. 그리고 실제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인터셉션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게 좀 연결이 안 된 것이 좀 아쉬울 따름이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브록 퍼디의 딥볼을
사실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싱글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파이어 존 커버리지를 잘 사용을 했고, 또 뭐 프론트적인 전략에서도 뭐 로디드 프론트 한쪽에 뭐 3명의 이 디펜시브 라인을 몰아서 좀 언밸런스한 그러한 방법을 추구해서 프레셔를 이 브록 퍼디에게 가하는 전략,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어쨌든 패커스 디펜스는 이 비가 오는 날에 브록 퍼디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경기의 핵심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보 사뮤엘이라는 리시버가 아웃이 된 게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포메이션 상에서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여기서 이제 아웃사이드로 이동을 했죠. 즉 MT 포메이션인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상대하는 선수는 바로 코너백이에요. 즉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존 커버리지다. 그리고 디보 사뮤엘은 여기 슬롯에 위치하고 있어요. 디보 사뮤엘을 커버하는 것은 라인베커예요. 즉 이렇게 미스매치업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디보 사뮤엘이라는 최고의 선수에게, 리시버이자 뭐 런닝백도 되는 이 최고의 선수에게,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고 최고의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에게 라인베커가 매치업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디보 사뮤엘에게 공을 던지면 되죠. 실제로 이러한 포메이션을 고안하고 브록 퍼디는 뭐 공을 디보 사뮤엘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 태클링이 뛰어났고, 결국 뭐 디보 사뮤엘이 그렇게까지 많은 야드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바로 나이너스 오펜스의 전략이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존 커버리지를 상대할 때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펼칠 수 있었던 카드는 바로 요거예요. 디보 사뮤엘과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활용한 미스매치업 전략. 하지만 디보 사뮤엘이 이 플레이 이후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러한 미스매치업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아마 게임 플랜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싱글 하이 커버리지를 많이 펼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칠 이유가 없다. 그 이유가 없는 이유는 이 브록 퍼디가 딥볼을 이 비 오는 날 잘 던질 것 같진 못하다. 그런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차라리 이 5맨 프레셔를 통해서 퍼디에게 직접적인 프레셔를 가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이어 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 상황들을 살펴보면, 물론 디보 사뮤엘이 있었을 때는, 여기도 디보가 있죠. 디보 사뮤엘이 있었을 때는 이 파이어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이 스택 포메이션 상황에서의 스크린, 빠른 스크린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리시버들이 모여있죠. 이 3스택 포메이션 상황 속에서 디보를 스크린으로 활용을 하면서 결국 이 존 커버리지, 이 블리츠가 감해지는 존 커버리지를 잘 뚫어냈어요. 뭐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오케이, 너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와 옵션들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대처를 해줄게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디보가 나갔고 좀 이들의 옵션이 부족해졌을 때 나이너스가 결국 브록 퍼디에게 좀 더 부담이 감해지는, 브록 퍼디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퍼디의 뭐 비오는 날의 경험 미숙 또는 뭐 경기력의 저하, 이러한 모습들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뭐 이 장면에서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 5맨 프레셔가 이 퍼디를 제대로 이 힛을 가격했고,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향한 이 앵글 라우트 패스가 뭐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겠죠. 이 플레이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패스를 던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파이어 존 커버리지, 5맨 프레셔와 싱글아이 존 커버리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퍼디에게 이 숏패스를 던질 공간을 좀 뺐고,
퍼디는 어떻게든 이 5맨 프레셔가 다가오기에 공을 빨리 던져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황함과 동시에 이 비 오는 날의 퍼포먼스, 뭐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인컴플릿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오펜스 입장에서는 이 딥 드랍백을 사용을 하지 못해요. 딥볼을 던지기에도 애매하고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시도하기보다는 비가 오기 때문에 짧은 패스 위주의 오펜스를 이어가는 성격이 굉장히 잦습니다. 나이너스도 그랬고 브록 퍼디도 그랬어요. 근데 패커스의 디펜스는 이를 잘 파악을 했고 결국 이 짧은 패스 타이밍을 어긋나는 것에 중점적으로 이들은 활용을 했습니다. 뭐 다음은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이 지금 상황은 쿼럴스 커버리지 상황인데요. 이 브랜든 아이육이 포스트 라우트를 타는 상황 속에서 브록 퍼디는 여기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상황이죠. 여기서 브록 퍼디는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공을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백사이드에 있는 브랜든 아이육에게 포스트 라우트를 향해 공을 던졌지만 세이프티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상 이것은 세이프티도 읽고 있었고 인터셉션을 당하지 않은 것이 정말 행운인 플레이였습니다. 이처럼 그린베이 패커스는 존 디펜스를 통해서 상대 오펜스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플레이도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존 디펜스를 상대로 브록 퍼디의 이 스로잉 실수가 나왔던 상황이죠. 지금 플레이는 뭐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인버티드 템파 2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 스페이싱 컨셉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페이싱 컨셉에서 모두가 여기서 스탑 3명의 리시버가 스탑되어 있고 이 쿼터백은 이 존 커버리지의 시야를 가진 채 뭐 열려있는 선수에게 공을 던지면 되는 이 뭐 훅 플레이의 위치를 보고 패스를 던지면 되는데 패스의 그냥 정확도 자체가 들어맞지 않았죠. 올바른 판단을 하긴 했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좋지 않아서 인터셉션을 또 한 번 당할 뻔했다. 이 플레이에서도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략은 맞아 들었어요. 너네가 실수하게 기다린다. 단지 패커스에게 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또한 그린베이 패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디드 프론트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프론트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한 명의 엣지 러셔가 여기 있고 레프트 사이드에 있고 나머지 3명의 이 포맨 러시 상황에서 3명의 D라인이 한쪽에 몰아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언밸런스한 셋을 유도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뭐 스턴트 전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대 프로텍션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플레이에서 이들은 프레셔를 감행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브록 퍼디를 색을 만들어냅니다. 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상대 오펜스가 패스를 굉장히 느리게 던지게 만들고 또 프론트에서는 다양한 뭐 로디드 프론트나 아니면 스턴트 플레이를 통해서 확실한 프레셔를 감행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원하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비슷하죠. 존 커버리지를 펼친 채 이 퍼디가 공을 쉽게 못 던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패커스는 이 로디드 프론트를 통해서 프레셔를 가한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퍼디가 스크램블을 하려고 하지만 바로 태클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퍼디의 패스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1대1 매치업 승리를 통해서 퍼디를 이 스크램블을 하게 만들고, 하지만 비 오는 날 브록 퍼디가 스크램블을 한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죠.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태클링에 성공을 합니다.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맨커버리지를 사용했던 때가 있는데요. 맨커버리지는 이 조지 키를에게 완전히 이 빅플레이를 허용을 했어요. 아마 패커스도 뭐 썰드다운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뭐 변화구를 던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맨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 슈퍼스타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겨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느꼈고, 결국 더욱더 보수적인 존 커버리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맨 커버리지인 게 확실하면 뭐 미스 매치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오히려 브록 퍼디의 뭐 디시전이 좀 더 간결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패커스가 존 디펜스를 계속해서 사용했기에 이것이 이러한 플레이가 더 나오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브록 퍼디가 이 부진만 한 것은 아니에요. 뭐 중요했던 패스들도 던졌고, 이 패스들을 통해서 경기 후반에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뭐 대거 컨셉이죠. 사실 이 플레이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반적인 대거 컨셉,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 명은 이 심라우트를 타고 한 명은 디그라우트, 그리고 뭐 인사이드 리시버는 뭐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통해서 상대의 뭐 존 커버리지를 해부하는 타입의 이 라우트 컨셉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브록 퍼디가 완벽한 패스를 던지는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일종의 템파2 커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대거 컨셉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라인베커,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를 뭐 세이프티인지 인사이드 라인베커인지 머리 위로 공을 던지는 완벽한 패스를 던졌고, 이것이 이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포스트 아웃라우트의 리시버에게 거진 이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 스로우를 던지면서 중요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죠. 여기서도 아마 이러한 플레이가 굉장히 필요했던 게, 사실 비가 오고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브록 퍼디는, 그리고 카일 샤나한 감독은 계속해서 이 인사이드로의 라우트 콤비네이션의 패스를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베이 패커스의 존 디펜스가 이를 잘 방해해냈고, 뭐 결국 뭐 숏패스 전략, 인사이드로의 숏패스 전략, 본인들이 잘했던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결국 그것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 아웃사이드로의 패싱을, 좀 어려운 패스들을 성공을 해서 디펜스가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펜스는 이 조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경기 초반, 경기 중반까지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경기 막판에 이 포스트 아웃라우트를 성공시키면서 우리가 아웃사이드로도 공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 너네 인사이드만 막으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을 이 나이너스가 마지막에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플레이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커버 제로를 펼쳤을 때 나이너스가 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장면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조지 키를이 공을 잘 받아냈죠. 이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베이 패커스는 일단 블리츠 전략, 그러니까
뭐 파이어존 커버리지처럼 이 존 블리츠가 아닌 이 맨 블리츠의 상황 속에서, 맨 커버리지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분명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맨 커버리지가 이 비 오는 날 비효율적인 것이, 이 수비수들이 1대1 상황,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전력 질주의 거의 그러한 매치업이 발생했을 때 방향 전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되도록 맨 커버리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고, 실제로 그린베이도 맨 커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이들의 이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이너스 입장에선 여기 이 플레이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패커스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덕택을 잘 볼 수 있었고, 어쨌든 상대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한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팀이다라는 것을 나이너스가 이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터치다운 장면이죠. 이 주요 장면만 러싱 게임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맥카프리가 너무 이 경기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 주었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보고 있으면은. 일단 이 플레이는 이 와이드존 러싱 게임이죠. 와이드존 러싱 게임이고, 지금은 이 스트롱 사이드로, 이 오펜스의 입장에서 라이트 사이드로 지금 플레이 사이드가 정해졌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여기서 이 지금 나이너스는 현재 12 퍼스넬, 21 퍼스넬을 펼친 상황이고, 한 명의 풀백 그리고 한 명의 타이트엔드가 같이 블락킹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나이너스는 헤비 퍼스넬을 사용을 했는데, 그린베이 패커스는 여기서 라인베커 2명과 한 명의 니켈, 즉 니켈 패키지를 꺼냈어요. 한 명의 코너백을 여기를 세워놨죠. 즉 헤비 퍼스넬인데 라이트한 니켈 디펜스를 펼쳤다.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사실 터치다운을 내줄 수 있는 거죠. 나이너스의 헤비 퍼스넬을 상대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굉장히 라이트한 이 퍼스넬을 꺼내 들었고, 그 결과 이 블락킹 매치업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밀렸고, 이 마지막 후방 세이프티, 이 다넬 세비즈는 여기서 태클링을 성공을 해줬어야 하지만 고작 세이프티로 라는 생각으로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컷백을, 이 점프컷을 성공을 했고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 이 세이프티가 뭐 백사이드 B갭 뭐 이런 것들을 노릴 이 갭을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는 언더센터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러싱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지금은 뭐 풀백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니켈을 꺼낸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들의 태클링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았고, 또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이들의 라인들은 본인들의 이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좋은 러싱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보면은 사실 감탄만 나와요. 모션을 통해서 이 라인베커들을 한번 이 플로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백사이드에서 감행을 하는 이 두 명의 이 수비수들을 상대로 조지키를 통해서 스플릿 하는 전략을 해내고, 결국 이 맥카프리에게 이 백사이드 A갭, 이 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다음은 이제 레드존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또 한 번의 터치다운을 만드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 뭐 한 명의 풀백, 굉장히 헤비한 뭐 퍼스널이죠. 그리고 뭐
좀 피지컬한 리시버인 블락킹이 가능한 이 브랜든 아이유. 그런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반면에 세이프티 좀 더 라이트한 패키지를 들고 왔어요. 상대가 이렇게 거진 많은 타이트엔드들을 통해서 완벽히 우리는 러싱을 감행할 것이다 라는 펄스널을 들고 왔다면 좀 더 라인베커 타입의 무거운 선수들을 세웠음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라인 싸움에서 당연히 세이프티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후방 세이프티 또한 태클링을 잘하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피지컬적으로도 부족하고 당연히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세이프티를 통해서.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전략을 가져왔고 실제로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러싱 게임에서만큼은 본인들의 그런 패키지, 이 퍼스널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로 많이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젖잘싸 조던 러브 경기력 도르로는 승리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브록 퍼디보다는 저는 조던 러브가 더 나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비가 왔고 좀 인터셉션이 안 난 것이 행운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좀 운이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평가하는 브록 퍼디와는 다르게 조던 러브는 물론 인터셉션을 2개나 만들었지만 그 인터셉션은 분명히 아쉬웠고 충분히 저지를 만한 인터셉션이었고 전체적인 경기의 관점에서는 조던 러브가 더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패커스 오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이 패싱 다운에서 이 샷건 게임을 고집했던 카일 셔나한 감독과 다르게 물론 조던 러브 또한 본인의 정규 시즌 또는 이 와일드 카드전에 비해서는 샷건 포메이션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브록 퍼디보다는 언더센터에 좀 더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러싱 게임에서는 거진 언더센터에서 플레이를 했다. 이 분명히 카일 셔나한 감독과 맷 라플라 감독은 똑같은 B라는 요소에서 다르게 이 게임 플랜을 가져왔다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에런 존스가 이날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잖아요. 에런 존스가 이 경기에서 러싱 야드가 무려 108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18번의 스냅 속에서 이 러싱 야드는 이 토스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전의 피해자는 어쩌면 그린베이 패커스다. 패커스의 오펜스는 이 비라는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너스의 디펜스의 경기 포인트 이들도 투 하이 기반의 존 커버리지를 펼쳤고 오직 레드존에서는 제로 커버 제로나 이러한 것들 섞어 쓰면서 좀 더 변화구를 분명히 주었어요. 하지만 레드존에서만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너백들의 아쉬운 페널티, DPI, 홀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어졌었죠. 그리고 충분히 압박을 해내지 못했었던 디펜시브 라인의 분발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살펴볼 영상은 역시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러싱 게임이에요. 이날 에런 존스는 108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날 러싱 게임은 대부분이 와이드존 토스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와이드존 토스 그리고 아마 뒤에서 좀 더 보여줄 텐데 크랙 토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러한 플레이의 이유 사실 비 오는 날에는 런닝백의 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다운힐 러싱을 파워백 스타일의 러싱을 펼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나이너스나 패커스나 둘 다 이 다운힐 러싱 게임을 사실 펼치진 않죠. 두 팀 모두 이 퍼리미터 러싱 게임을 추구하는 팀이고 또 이들의 런닝백들진의 구성 자체도 이 방향 전환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이너스 D라인들의 이
빠른 침투를 어쨌든 에런 존슨은 스피드를 통해서 따돌리는 데 성공을 했고, 이 나머지 세컨 레벨진에 대한 블락을 잘 해내어서 좋은 러싱을 따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스 플레이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젠 모션을 통해서 디펜스를 플로우하게 만들고, 그린베이 패커스가 의도한 것은 바로 여기서 크랙백 블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토스 플레이를 선호했냐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막강한 D라인, 이 포맨 러쉬를 자랑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엣지 러셔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태클과 1대1 매치업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인 테크닉을 고집을 하는 팀입니다. 나인 테크닉, 굉장히 이 태클과 엣지 러셔의 거리가 굉장히 와이드하죠. 굉장히 멀잖아요, 딱 봐도. 이 먼 상황 속에서 런 디펜스에 있어서 이 와이드 테크닉의 장점은 이 오라인의 입장에서 이 엣지를 이 디펜스가 컨트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존 러싱 게임, 특히 퍼리미터 러싱 게임에 있어서의 그러한 스트레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뭐 뒷발로 든든히 이렇게 지켜주고 상대 태클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으면, 러닝백은 바운스를 해낼 수가 없잖아요. 러닝백은 바운스가 안 돼요. 그렇기에 이들은 퍼리미터 러싱 게임을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 토스 플레이로 이어지고 이 리시버나 타이트엔드가 이 엣지 러셔를 와이드하게 현재 배치한 이 엣지 러셔를 한번 크랙백 블락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이 러싱 레인이 펼쳐진다라는 단점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맷 라플라 감독은 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여기서 닉 보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시버가 크랙백 블락을 해냅니다. 닉 보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혼자 쓰러지죠. 아무것도 못하고 와이드 나인을 펼쳤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많은 이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에서 이들은 세컨 레벨 이 71번이 블락을 잘 해내었고, 이 프레드 워너를 잘 마크했고, 이는 결국 성공적인 러싱으로 펼쳐질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는 이번에는 이 레프트 사이드에서 펼쳐지죠. 물론 이것도 리그 최고의 엣지 러셔 닉 보사를 향한 플레이예요. 사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리그 최고의 디펜스 플레이어를 향해서 러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리그 최고의 디펜스 플레이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선수를 무력화시킨다면 레프트 사이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라는 자신감과 뭐 전략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크랙 토스 플레이를 이어간 겁니다. 또 한 번 이 토스를 하죠. 샷건에서 토스를 하고 세컨 레벨진을 잘 블락킹하고 또 좋은 러싱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번치 포메이션을 형성하고 젠 모션을 하고 크랙백 블락을 하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러싱 레인이 열린다면, 에런 존스는 굉장히 이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이 굉장히 능한 러닝백이기 때문에 92번이 거의 팬케이크를 당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팡 하고 자연스럽게 열린 이 상황 속에서 에런 존스는 묵묵히.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번치 포메이션, 또 한 번의 젠 모션, 또 한 번의 크랙백.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가 나요. 이 스냅 실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수중전의 피해자다라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설명을. 그 이유가 제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토스가 제대로 이어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조던 러브의 스냅도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에런 존스도 비가 오기 때문에 미끄러워져서 뭐 서로 좀 아쉬운 장면을 보인 거죠. 사실 비가 오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텝이 분명히 미끄러지고 본인들의 손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볼 시큐어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게임에서는. 그런데 그린베이 패커스나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나 분명 두 팀 모두 뭐 펌블을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에 두 팀 모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그나마 그래도 미끄덩미끄덩 한 것은 이 패커스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 플레이도 토스 플레이였지만 어쨌든 이 스냅 실수가 나오면서 이 나이너스가 이 굉장히 좋은 필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죠. 또 다른 이 크랙토스 마지막 플레이인데요. 이 상황 뭐 계속 똑같습니다. 다만 이 플레이는 이 에런 존스가 50야드 러싱을 했던 플레이죠. 굉장히 큰 빅 플레이였던 상황인데 경기 마지막까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크랙토스 플레이인데 이번에는 뭐 라이트 태클이 좀 리드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다른 변화를 주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은 똑같아요. 와이드 존 토스 플레이, 이 크랙 토스 플레이. 하지만 계속해서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맥을 추지 못하네요. 그리고 비가 와서 뭐 패커스가 피해를 봤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패커스가 이 본인들의 리시버들의 장기를 활용하면서 이 도움을 받은 장면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 80시 로미오 dobs가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포메이션을 이 스프레드, 와이드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친 채 이 코너백과 아웃사이드 코너백과 이 리시버를 1대1 고립을 시키고 1대1 매치업이 나온다면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리시버는 더블 무브를 행해라 라는 또 격언이 있어요. 왜냐? 코너백은 비 오는 날 그냥 막기도 힘들어요. 근데 리시버가 더블 무브를 행한다? 이건 뭐 거의 그냥 못 막는다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 프로텍션만 쿼터백에게 주어진다면 더블 무브를 무조건 해라. 100번 해라. 뭐 이러한 격언이 있는 만큼 이 로미오 dobs는 이 코너백을 따돌린 채 좋은 무브를 선보였고 또 조던 러브도 완벽한 공을 던지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음 플레이는 이제 터치다운. 이 굉장히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장면이죠. 사실 이 플레이는 이 레프트 사이드의 스크린을 페이크로 치면서 이 리시버는 블락을 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레드존을 향해 달려가는 또 한 번의 뭐 더블 무브를 행하죠. 이 상황 속에서 뭐 이 플랫 디펜더는 당연히 스크린을 막으러 가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후방 디펜더가 이 리시버를 막아야 되지만 비가 오고 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페이크에 미끄러지죠. 이 미끄러졌고 결국 와이드 오픈 찬스가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비 오는 날의 성격을 이용을 해서 좀 오펜스적으로는 분명히 이 그와 관련된 플레이콜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한 번 이 비 때문에 피해를 본 장면, 또 이번에도 러싱 게임에서 났는데 에런 존스가 미끄러집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이 토스 플레이, 와이드 존 토스 플레이 상황 속에서 에런 존스가 미끄러지면서 이 플레이가 굉장히 아쉬워지죠. 저는 이 굉장히 아쉬웠던 마지막, 사실상 그린베이 패커스의 마지막 전 드라이브 상황이죠. 이 썰드 다운을 갱신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썰드 앤 투 상황에서 조던 러브의 패스가 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던 러브가 여기서 미끄덩거려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미끄덩겁니다. 만약에 포켓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어졌고 조던 러브가
이 패스를 던지기까지 좀 더 편했다면 아마 이 패스는 성공을 했고 제 생각엔 펄스 다운에 갱신하지 않았을까.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다시 한번 이 B라는 요소 때문에 좀 이 운이 좋지 않았다, 실수로 연결되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이렇게 포켓 밖에서 완벽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블리츠를 감행을 하였고 이 조던 러브를 분명히 박살내는 이 움직임을 펼치지만 조던 러브는 가볍게 포켓에서 이 레프트 사이드로 빠지면서 스크램블을 한 채, 또 필드에는 이 시야를 고정한 채 리시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파악한 채 또 이 패스까지 완벽하게 던져요. 이보다도 완벽하게 던질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이들은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존 커버리지를 펼친 이유는 사실 비슷합니다. 이 나이너스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비가 오는 날 상대 오펜스의 실수를 기다린 채 우린 보수적인 이 방향을 취하자. 이들은 뭐 자연스럽게 실수를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 딥볼, 뭐 로미어 덥스나 제이든 리드나 이러한 이들 딥볼이 특화된 리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만 잘 막으면 된다라는 것이 나이너스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플레이는 썰드 앤 롱입니다. 뭐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굉장히 넓은 이 필드를 전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고 오케이 딥볼 잘 막을 거야 라는 전략을 취해요. 하지만 여기서 페널티가 나오죠. 이것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이 경기 굉장히 힘들어졌던 요소예요. 패커스 입장에서는 MT 포메이션을 펼친 채 이 딥볼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사실 던졌어요. 이 플레이는 어쩌면 공이 굉장히 느리게 갔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가 잘만 봤으면 뭐 인터셉션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는 장면이겠죠. 하지만 이들의 이 코너백이 이 푸어한 테크닉을 선보였고 이것이 DPI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마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전략이 이렇게 페널티에 대한 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들만의 그런 색깔을 보여줄 수 없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실수들은 분명히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디펜스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나이너스는 분명 레드존에서만큼은 좀 다른 접근법을 가져왔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룩은 제로 블리츠예요. 이 4명만 후방에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라인을 세우면서 이 제로 블리츠를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존 커버리지로 커버리지 드랍을 감행을 했고 조던 러브도 물론 이를 잘 알았고 패스를 던졌지만 어쨌든 이 플레이는 이 포스트 아웃에 대한 패스는 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레드존에서 이 커렉스 커버리지를 펼친 장면인데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MT 포메이션에서의 이 쉘로우 라우트 전략 이것도 이 나이너스의 D라인이 이번에는 열리를 해내면서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또 다른 장면은 이번에는 하이 레드존 상황 속에서 이 제로 블리츠를 이번에 실제로 감행을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또 성공을 거두었죠. 이렇게 나이너스는 이 레드존에서만큼은 제로 룩을 꾸준히 펼치면서 조던 러브와 이들의 오라인의 프로텍션을 좀 압박을 감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저저번 주에 있었죠. 와일드카드 경기인데 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조던 러브는
패스를 시도를 했고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물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리시버가 와이드 오픈이었고 반면 나이너스에서는 리시버가 이 촘촘한 커버리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젊은 쿼터백이 이 본인만의 장기를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툴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던진 패스는 물론 좋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패스를 던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 디비전 라이벌인 저스틴 필즈였다면 그냥 공 안 던진 채 그냥 색 한번 당하고 그렇게 폴스다운까지 플레이가 이어지다가 실패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최대한 공을 던지려고 하는 쿼터백이고 이 선수의 판단이 저는 때때로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공격적인 풋볼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는 성공을 했으니까요. 네, 이상 영상들까지 보면서 이 경기의 와일드카드전의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나이너스는 진출을 했어요. 3년 연속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상대는 댄 캠벨 감독이 이끄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현재 어마어마한 분위기와 기세를 타고 있죠.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나이너스의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숙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경기예요. 첫 번째는 이 경기처럼 비가 오지 않길 기도를 해야겠죠. 비가 올 것 같진 않지만 현재 예보로는. 두 번째는 디보 사뮤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맥커프리라는 런닝백이 현재 팀 내 가장 큰 이 기여를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오펜스의 시스템과 그러한 구조상에서는 디보 사뮤엘이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너스에선. 그렇기에 디보 사뮤엘의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일 샤나한 감독이 정신을 차려야 하죠. 마지막 투미닐 드릴에서 그 타임아웃을 시간을 다 태울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의 이 고포릿 기회를 차단하였고 본인들의 터치다운 기회를 차단했고 본인들의 필드골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더욱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오펜스가 이전과는 다른 경기를 펼쳐야 하겠죠. 반면 나이너스의 디펜스도 비슷합니다. 이 디펜시브 라인이 체이스 영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고 굉장히 막강한 이 라인업을 자랑하지만 시즌 막바지 들어서 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코너백들 이들 세컨더리진이 페널티도 저지르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후판가가 떠난 이후로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올 프로 퍼스트, 세컨드 선수들이 정말 질비한데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디퍼런스 메이커로서 이 경기의 모멘텀을 가져오는 그러한 플레이를 지금 몇 주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너스의 디펜스, 이 오펜스는 크리스찬 맥카프리, 조지 키를 이 스타 선수들이 한 번씩 슈퍼 플레이들을 보여주잖아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도 그러한 슈퍼 플레이가 분명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와일드카드전 이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들의 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